여러분, 혹시 70대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뇌경색입니다. 매년 수많은 분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99%의 사람들이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40년째 신경과에서 뇌질환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 한 분은 3일 전부터 계속 이상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가 결국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그분 말씀이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시더라고요.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몸이 미리미리 위험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얼굴과 언어에 나타나는 전조 신호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 하거나 거울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48시간 내에 20%가 진짜 뇌경색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경고조차 놓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위험 신호들은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99%가 놓치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7세 김할머니의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 좀 가져다 줘라고 말하려 했는데 무 하면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카 영역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죠. 이 영역들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언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건망증과 어떻게 구별할까요? 건망증은 그게 뭐였지?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언어 장애는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정확히 발음해 보세요. 둘째,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즉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말해 보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72세 박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이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한 결과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빠른 치료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언어 장애가 나타났을 때는 절대 지켜보지 마세요. 특히 다음 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알고 있는 단어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을 때. 둘째,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일 때. 셋째, 문장을 완전히 말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질 때. 넷째, 다른 사람의 말은 알아듣지만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언어는 우리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빠른 대처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험 신호인 안면 마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거나 웃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안면 신경마비, 즉 벨마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70대 이상 환자 중 30%가 안면마비를 단순 신경 문제로 오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뇌 영역은 중뇌 동맥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얼굴 근육에 이상이 나타나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단순 벨마비의 차이입니다. 벨마비는 이마 주름을 지을 수 있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이마 주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확인해 보세요. 웃어보시고 이마의 주름을 잡아보시고 볼을 부풀려 보세요.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안면마비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아, 괜찮아졌네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통계를 보면 일과성 안면 마비를 경험한 환자의 15%가 72시간 내에 실제 뇌경색을 겪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면 마비가 나타났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3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90% 이상 회복 가능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회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증상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99%가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실제로 72세 김모 씨의 경우를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말이에요.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되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틀 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뇌경색이 시작되면서 해마 부분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우리의 기억과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길을 잃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게 되거나요. 방금 전에 한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의 이름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기억장애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뇌경색으로 인한 기억장애는 물결치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심해지거나 또 조금 나아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뇌혈관이 막혔다 뚫렸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방향 감각 상실은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뇌의 두정엽이라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공간을 인식하고 방향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실제로 75세 박모님의 경우에는요. 평소 매일 가던 경로당 가는 길을 잊어버리셨어요. 어르신이 헷갈리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치매인가 하는 생각에 방관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도 심각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눈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걸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최근에 병원에 오신 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박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시는데 화면의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TV가 고장났나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신문을 읽어보니까 글자의 오른쪽 부분들이 다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대한까지만 보이고 안녕하세요가 안녕하까지만 보이는 식으로요. 이게 바로 반맹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뇌경색의 매우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에요. 특히 후뇌동맥 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시야 장애와 함께 복시 현상이 동반되는 경우예요. 복시라는 건 하나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박 할머니도 시야장애 다음 날부터 물체가 2개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면 시계가 2개, 사람을 보면 사람이 2명으로 보이는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갑작스러운 시야장애나 복시는 뇌간이나 후뇌동맥 영역의 혈류장애를 의미하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들의 특징은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시야의 절반이 사라지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인다면 이건 99% 뇌혈관 문제예요. 박 할머니 같은 경우도 다행히 며느리분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응급실로 모셨거든요. 검사 결과 우측 후뇌동맥에 80%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어서 응급시술을 받으셨어요. 만약 눈만 좀 불편하니까 며칠 지켜보자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일주일 내에 치명적인 뇌경색으로 이어져서 영구적인 시야 장애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야 장애 다음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전조 증상이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나 혈압약 탓을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하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70대 박모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은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만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천장이 빙빙 돈다고 하시면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특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고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셨죠. 이게 바로 뇌경색이 소뇌를 공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협조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여기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나타나요. 그럼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뇌경색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귀를 막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이라면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을 때만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은 고개 방향과 상관없이 계속 어지럽고 특히 서 있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이 강해요. 또 하나,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정상이라면 두 팔이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데 손에 문제가 있으면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떨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걸음걸이 테스트입니다. 한 발 한 발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뇌경색으로 인한 손의 손상이 있으면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져요. 박 할아버지도 결국 응급실에 가셨는데 CT 촬영 결과 좌측 손해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발견되어서 즉시 혈전용해수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3시간만 늦었어도
손해 전체가 괴사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어지럼증과 구토가 뇌간 압박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과 목 경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119를 불러야 해요. 72세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족들이 두통약 드시고 좀 쉬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목이 뻣뻣해지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선더클랩 헤데이크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마치 벼락이 치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을 말하죠. 특히 목 경직이 함께 나타나면 99% 뇌막 자극 증상입니다. 이때 뇌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와서 뇌막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내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다행히 김 할머니의 따님분께서 이건 단순한 두통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셔서 응급실로 모셨어요.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어서 즉시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1시간만 늦었어도 뇌압이 급상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두통을 그냥 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감기 기운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목이 뻣뻣하고 아프다면 이건 뇌막 자극 증상이에요. 정상적인 두통과는 완전히 달라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세요. 이런 증상은 뇌출혈로 가기 직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건 뇌경색의 마지막 전조 증상입니다. 바로 갑작스런 인지능력 저하와 기억력 장애인데요. 이건 정말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증상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좀 이상하시네. 평소랑 달리 좀 멍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김모 씨, 평소 은행 업무도 혼자 보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오늘이 며칠이지 하시면서 달력을 계속 보시더래요. 아드님이 아버지, 오늘 목요일이에요 했더니 아, 그래 하고 5분 뒤에 또 물어보셨다는군요. 그것도 모자라 평소 잘 하시던 TV 리모컨 조작도 못하시고 화장실 위치도 헷갈려 하시더래요. 가족들은 그저 잠깐 깜빡하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군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두엽 기능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전두엽은 우리 뇌의 CEO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기억을 관리하는 곳이죠. 여기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평소 잘하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고 시간 개념이 사라져요. 가족 이름을 깜빡하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기도 해요.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네 하면서 안심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에요. 뇌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했고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태예요. 가족들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평소 잘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는지 봐주세요. 리모컨, 전화기, 가스레인지 같은 걸 못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지도 중요한 신호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려 하는지도 봐주셔야 해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로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 기능 저하는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전조 증상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언어장애, 얼굴마비, 기억력 저하, 시야장애, 어지럼증, 극심한 두통, 그리고 인지능력 저하까지.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세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 길어야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의 빠른 판단입니다. 99%가 놓치는 이 신호들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오늘 당장 가족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응급시 행동 요령도 미리 정해두세요. 생명을 구하는 건 바로 이런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조 증상들은 모두 뇌가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가 오기 전에 혈관부터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음식은 혈관을 살리고 어떤 음식은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먼저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굳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 튀김, 마가린, 패스트푸드는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결국 혈관 건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작은 식습관 하나가 평생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건강한 식단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곧 뇌경색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끼 식사가 내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초기 대응만 정확히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패스트 테스트입니다. F,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았는지, A, 암,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지 않는지, S,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세지 않는지, T, 타임,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119를 부르는 겁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가 이 한마디가 의료진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족 모두가 응급 대응법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억지로 일으키지 말고 의식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뇌경색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